태윤이 죽인 거 저 맞아요. 경찰에 가서 자수할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차선우는 자신을 죽이려는 누군가를 향해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차선우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누군가 일부러 고장을 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신나게 과속을 하며 도로 위를 달리다 절벽 아래로 오토바이와 함께 굴러 떨어졌습니다.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간신히 눈만 뜬 채 핸드폰을 들어 119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다가와 핸드폰을 잡은 차선우의 손을 투박한 신발로 짓이기면서 말하길, 태윤이, 우리 태윤이 왜 죽였어? 그제야 차선우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고장난 것도 자신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도 모두 허태윤을 죽였기 때문에 보복당하는 것이란 걸 깨닫고는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죠. 오늘은 서동주가 대상그룹으로 돌아와 실족사로 거짓 마무리된 허태윤의 죽음을 파헤치고 차선우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염장선은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내지 못하는 자신을 거짓 취급하는 택시기사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봐요. 나 염장선이에요. 염장선. 택시기사는 잘 씻지도 먹지도 못해서 얼굴에는 버짐이 피고 백발머리에서 냄새까지 나는 염장선이 마치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유세를 부리는 모습을 보자 짜증이 났고 바로 경찰서에 염장선을 신고해버렸어요. 염장선은 와영제에 도착하기만 하면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와 청구호가 달려나와서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기대하고 왔지만 그곳에 있던 건 와영유치원이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한 염장선은 제발 내 집과 가족들을 찾아달라고 경찰들에게 애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염장선과 함께 지내던 집을 유치원에 기증하고 해외로 멀리 떠나버린 성보연은 염장선과 경찰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고 청구호 또한 핸드폰 번호를 바꾸어버려 염장선은 졸지에 대한민국에 연락할 사람 하나 없는 불쌍한 인간이 되고야 말았죠. 게다가 살인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는 염장선은 경찰서에서 지문 조회를 하자마자 빨간색 전과가 주르륵 뜨게 되었고 택시비를 안 낸 가벼운 범죄에서 살인교사라는 중범죄 범인으로 전환되며 바로 그 자리에서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죠. 택시기사는 단순 거지인 줄 알았던 염장선이 살인범이라는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듣고는 어쩌면 자기도 죽었을 수 있겠었다면서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며 경찰서를 떠났죠. 한편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염장선은 경찰관을 불러 이철용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경찰관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안에 있으라며 대통령 대신 강력계 형사를 불러주겠다고 했죠. 그때 염장선이 잡혔다는 보고를 받은 이철용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염장선을 바꿔달라 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은 진짜 염장선과 이철용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에 깜짝 놀랐고 염장선 또한 어깨에 뽕이 들어가 의기양양해졌죠. 이것 보세요. 경찰관 나으리.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철용 대통령과 제가 막역한 사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대통령님께서 제 안전을 심히 걱정하고 계실 테니 얼른 상황을 보고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그 수화기나 빨리 내놓으시지요. 그렇게 얼굴에 활짝 미소가 핀 염장선이 이철용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염장선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철용 대통령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고 염장선에게 버럭 소리부터 질러댔어요. 야, 장선이 형. 아니 염장선. 너 우리 사이의 신뢰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이철용 대통령이 자신의 안부를 걱정해 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염장선은 화가 난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에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제발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철용 대통령은 분노한 목소리로 말하길, 형은 날 그렇게 못 믿었어? 그동안 나랑 한 대화 다 녹음했었다며? 그거 지금 누구 손에 있는 줄 알아요? 하루같이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석수경 의원 손에 다 들어갔어요. 염장선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도대체 누가 그 파일을 석수경에게 넘겼냐 물었고 이철용 대통령은 화를 내며 말하길, 누구긴 누구겠어요? 형 이조원도 다 가져간 서동주지. 우리가 대산이나 서동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면 그 파일 바로 언론에 뿌리겠대요. 나 그래서 대산도 서동주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임기만 마치길 바라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으니까 형도 서동주 털끝이라도 건드릴 생각 말고 그냥 잠자코 지내세요. 그러자 염장선이 분개를 하면서 말하길, 대통령님. 아니 철용아, 이철용. 내가 서동주 그놈한테 무슨 수모를 당했는 줄 아냐? 그동안 내가 어디 갇혀있는 줄 알아? 내가 그동안 1년을 대상 금고에서 갇혀 지냈다. 근데 나더러 대상과 서동주를 건들지 말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철용아, 나도 서동주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눈에 뵈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염장선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복수에 불타오르는 염장선과는 달리
이철용은 일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고 그러려면 염장선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빠른 계산이 머릿속으로 이루어졌죠. 이철용은 경찰청장과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염장선에 관한 수사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해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라 했죠. 그렇게 이철용 대통령을 이용하여서 죄를 경감받아보려던 염장선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한편 대상가는 갑작스러운 허태윤의 죽음으로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고야 말았죠. 허태윤은 경영에 큰 욕심도 없고 모든 걸 차선우에게 넘겨줄 마음이었던 데다가 차선우와 허태윤의 관계도 최근 상당히 좋았기에 아무도 차선우가 허태윤을 밀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한 차선우가 근처 CCTV마저 모두 손봐놓은 상태라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덕희는 분명히 차선우가 벌인 짓일 거라면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미 차선우와 지영수에게 마음을 빼앗긴 차강천은 그럴 리가 없다며 수사를 중단해버리고 허태윤의 장례를 급하게 치러버렸어요. 심지어 차선우의 죄를 덮으려는 지영수는 차덕희가 망상에 빠져 있다면서 그녀에게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고야 말았죠. 차덕희는 목숨보다 소중했던 착한 아들 허태윤의 의문의 죽음을 밝히지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세가 된 자신이 너무나 한스러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지은 업보들 때문에 애꿎은 허태윤이 죽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늘이 자신을 이렇게 벌하는 건가 싶었죠. 차덕희는 아들의 의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하늘에 있는 허태윤을 따라 가야겠다 마음먹었고 만약 그곳에서 추경원과 여순호를 만난다면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해야겠다 마음먹었죠. 하지만 아직은 이승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기에 차덕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허태윤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허태윤의 이복 형제이기도 한 서동주 단 한 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차덕희는 애타게 서동주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서동주는 기존에 쓰던 핸드폰도 해지시킨 채 그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차선우는 서동주를 위험에 빠뜨릴 간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차강천과 여운남, 지영수가 대선회사에 오자 차선우는 이상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서동주 대표가 대상그룹에 있는 비밀금고에서 달러와 금을 모두 가지고 간 뒤 사라진 거라고요. 하지만 서동주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차강천은 의아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합니다. 선우야, 그거 다 헛소문이다. 서동주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서동주 인품을 알기에 금고를 맡긴 거다. 나는 못 믿어도 서동주는 믿는다. 그리고 설령 그걸 다 가져갔다 하더라도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서동주 한 명이기에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때 지선우는 여운남을 바라보며 말했죠. 아니요, 금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여운남은 차선우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금고 비밀번호 갖고 있는 거, 그거 도대체 어떻게 안 거야?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더니 실상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네. 마치 과거 염장선 선생님처럼 말이야. 그러자 차강천이 인상을 쓰며 말하길, 은남아, 말이 좀 지나치지 않냐? 여기서 영가 이야기가 왜 나와? 내 아들 차선우를 어디 그런 놈에 갖다 대. 그런 소리 그만하고 선우 말대로 네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금고나 좀 열어봐. 그럼 서동주 상무 오해도 풀리고 오랜만에 $4랑 금들 구경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여운남은 대산 비밀금고를 열어보았고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금고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상자들은 모두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렸고 금고 안은 텅 비어버렸으니까요. 차강천은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실려간 차강천 회장은 바로 긴급 수술에 들어가 뇌출혈 수술을 한 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운남은 대상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신과 서동주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차선우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믿었던 서동주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미 2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고 대산 대표까지 하고 있는 서동주가 굳이 왜 비자금을 가지고 잠적을 한 건지 그 동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서동주의 모습은 돈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듯한 스님 같은 느낌까지 주었으니까요. 여운남은 허태윤이 죽은 것도 서동주가 도둑으로 몰리는 것도 모두 차선우의 작품이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서동주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려면 직접 서동주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도 속상할 뿐이었죠. 사실 대상금고의 달러와 금을 모두 가져간 건 바로 허태윤을 죽인 차선우였어요.
차선우는 서동주를 닮아 포토메모리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동안 공부를 못한 건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였을 뿐 타고난 머리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죠. 얼마 전 서동주 대표에게 금고가 보고 싶다면서 한번 열어봐달라고 했던 것 또한 순간적으로 비밀번호를 외워버려 그 안에 달러와 금을 모두 챙길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서동주가 다시 돌아와서 금고가 비었다는 걸 알고 자신을 의심할까봐 서동주가 범인이라고 선수치고 나온 것이었죠. 그렇게 서동주는 절도범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차선우는 라이벌이라고 여길 만한 허태윤과 서동주를 모두 견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우연히 허태윤이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대상그룹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서동주에 의해 차선우의 얄팍한 계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죠. 서동주는 당당하게 대상그룹으로 돌아왔고 제일 먼저 차선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차선우의 멱살을 잡았죠. 그동안 차선우를 좋게 보았던 것은 공부를 못해도 빵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성실히 일하는 모습 때문이었는데 지금의 차선우는 염장선도 울고 갈 만한 악마로 변해 있던 것이었죠. 허태윤의 죽음으로 마음이 아팠던 서동주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화내며 말하길, 야, 차선우, 네가 그런 거 맞지?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태윤이는 그 집안의 동성과 구조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런 태윤이가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실수로 발을 헛디뎌 죽었다고. 그건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야. 그리고 하필 그날 집 외관 CCTV들이 전부 고장나 있었던 것도 말이 안 되고 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태윤이가 설마 일부러 생을 마감했을 리도 없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태윤이와 같이 있던 차선우 네가 벌인 짓이라고 밖에 생각 안 된다. 그러자 차선우가 노려보며 물어보길, 형, 나 그날 태윤이랑 같이 안 있었어요. 내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다고요. 차선우는 혹시나 의심받을 것을 대비해 자기 방에 혼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온라인 게임창에 접속해 놓았었죠. 그 뒤에 밖으로 나와 허태윤을 죽인 것이었기에 허태윤과 자기가 같이 있었다고 말하는 서동주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러자 서동주가 핸드폰을 차선우 얼굴에 갖다 댔어요. 야, 차선우, 태윤이가 죽기 전 보낸 문자야. 그런데도 둘이 같이 안 있었다고? 태윤이는 이날 너와 대화를 하고는 너가 대산에 더 적합한 사람 같다고 너에게 모든 걸 양보하려고 했었어. 근데 너는 일부러 게임에 접속해서 태윤이와 같이 있지 않았다는 거짓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놓고는 태윤이를 없애버린 거야? 널 대산에 데려온 게 정말 후회된다. 차선우는 그제야 서동주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곧 다 들키게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황급히 서동주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한 서동주가 대상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도 자신이라는 것을 곧 알아낼까봐 걱정된 차선우는 과거 일하던 빵집 창고에 몰래 숨겨둔 달러와 금을 안전한 곳에 옮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자신의 정체를 알아버린 서동주를 이 세상에서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염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수가 사실 너의 친부는 차강천이 아니라 염장선이라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차선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나 혼자는 서동주 감당 못해. 서동주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면서 또 대적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자기 아들이란 걸 알게 되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염장선이야. 차선우는 차강천이 죽기 전까지는 염장선을 찾아가지 말라는 지영수의 말을 어기고 감옥에서 막 나온 염장선을 찾아가 자신이 숨긴 달러와 금을 맡길 테니 그 돈을 이용해 서동주를 없애달라 부탁하죠. 그리고 자신이 염장선의 친자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염장선은 빈털터리로 감옥에서 나온 뒤 집도 절도 없는 거렁뱅이가 되어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였어요. 자기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없던 아들이 나타나서는 수천억의 비자금까지 주겠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염장선과 차선우는 이미 서동주가 자신들의 계획을 다 파악하고 손을 써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친딸인 차덕희가 정신병원에 갇히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공비서는 차선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고 그가 염장선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서동주에게 사전에 알려주었죠. 또한 차선우가 달러와 금을 숨긴 곳이 바로 빵집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서동주는 차선우가 염장선을 만나는 틈을 타서 빵집에 가 비자금을 모두 되찾아왔고 염장선과 차선우가 만나는 장소에 차강천 회장을 몰래 숨겨놓았었죠. 차선우가 염장선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눈앞에서 들은 차강천은 그 길로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영수와 차선우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차선우를 파양하고 호적에서 삭제하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차선우가 염장선과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차선우의 짐은 모두 문 밖에 나와 있었죠. 지영수는 대문을 붙잡고 흐느낍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모자가 거처할 집이라도 좀 알아봐 주세요. 하지만 차강천 회장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그렇게 염장선, 차선우, 지영수 이 세 사람은 거렁뱅이 가족이 되어버렸죠. 잠 잘 곳마저 마땅치 않았던 세 사람은 바퀴벌레가 나오는 서울의 낡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서로의 몸을 꼭 붙인 채 잠을 자고 낮에는 노숙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보물섬 드라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